우루과이 탄생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루과이는 그 둘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브라질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복잡한 전쟁의 산하, 우루과이의 독립, 지금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유럽 본토도 모자라 남미까지 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축장이 됩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단 이곳에서는 금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 작업이 다른 곳에 비해 더뎠습니다. 그 대신 가축이 들어오고 축산업이 주 산업이 됩니다. 특히 현재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는 포르투갈의 세력을 막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상업이 발전되면서 몬테비데오의 부가 늘어납니다. 여느 식민지 국가가 그렇듯 부가 늘어나면서 자신들 처우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1811년 에스파냐, 즉 스페인에 대항해 독립에 성공합니다. 세력이 늘어나는 우루과이를 보고 브라질의 우려감이 높아졌고 결국 동부 주를 침범합니다. 결국 우루과이는 3년간의 전쟁을 끝으로 브라질에 강제 병합되어 시스플라티나 주가 됩니다. 힘으로 얻은 합병은 오래 갈 수 없듯이 끊임없이 독립 요구가 이어집니다. 일부 우루과이 지도층은 아르헨티나를 끌어들여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바로 카를 대공을 앞세워서 반란을 시도한 바르샤의 케이스와 아주 판박입니다. 결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은 500일간 계속됩니다. 우선 브라질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이다 보니 반발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이 나폴레옹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침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을 본국인 스페인의 도움 없이 이기는 것입니다. 페드루 1세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을 징집했고 결국 폭동까지 일어납니다. 치열한 접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헨티나에 미세하게 유리해졌고 결국 괴멸에 가까운 몬테해전의 패배로 브라질의 패색이 짙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브라질은 인구까지 줄자 영국과 프랑스가 이들을 주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루과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러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엄청 친할 수밖에 없고 브라질과는 사이가 엄청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딱 한일전이라고 하면 설명이 완벽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기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기 중앙에는 귀여운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태양은 잉카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인티를 나타냅니다. 또한 국기에 나온 태양의 이름은 5월의 태양,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의 단초가 된 1810년 5월 18일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루과이 국기를 보겠습니다. 이 쌍둥이 같은 태양은 우루과이의 독립을 도와준 아르헨티나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그 5월의 태양을 본인들의 국기에도 달았던 것입니다. 이 둘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페드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